네,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입니다. 단연 정치권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여야 지지율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2017년 대권 잠룡들의 기상도 등이 아마도 주요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 연휴의 민심의 향배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이완구 총리 지명 이후에 충청권 민심이 예민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다음 총선하고 대선이 이제 남아있는데 전통적으로 뭐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이상을 아마 충청권이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역대 선거마다 이제 스윙 스테이트, 뭐 네. 미국 같으면 그런 중요한 지역인데 이번에 뭐 너무 우리가 충청권을 부각시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야당 쪽에서 잘 표결에 참여를 하고 충청권 의원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잘 됐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충청권 민심은 대한민국 전체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공주 출신의 박수현 의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충청 총리 후보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충청권 민심이 뭐 조금 부각은 됐는데 저는 크게 뭐 우리나라 전체 민심의 뭐 어떤 큰 변수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한데요. 차기 대권 후보들의 지지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7주 연속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는데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도 벌써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이렇게 이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계속 지속적인 정치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결국에 이제 NLL 정상회담 대화로 국면에 있어서 보여준 정치력이라든지 예. 작년에 세월호 국면에서 보여준 단식에 있어서 보여준 정치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또 갑자기 느닷없이 여론조사로 총리 인준을 결정하자라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우려를 낳는 건데 그에 반해서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48% 이상의 표를 득표한 득표력이 있어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노 패권 세력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정말 야권 진보 진영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점을 지적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대표라는 이 권력이 양날의 검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양날의 검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잘하면 근데 사실상 당대표를 수행 잘하고 바로 직전에 손학규 대표만 봐도요. 예. 당정 분리라고 1년 전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또 1년이나 시간 동안 당내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또 여권에서 보면은 과거 이제 이회창 총재께서 대통령 후보로 한번 실패한 뒤에 다시 당대표가 돼서 네. 다시 이제 나와서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단정하기보다는 양날의 칼 측면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당대표였다가 이제 대권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문재인 대표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은데요. 어떤 부분을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선 어떤 예.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매우 잘했죠. 뭐 전직 대통령들 참배를 한다든가 예. 원내대표와 함께 표결을 이끌어가지고 야당이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 저는 정말 박수치고 싶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지지율이 막 올랐잖아요. 지금 여권하고 0.9% 차이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쳐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골든 크로스 친다고 해놓고 안 쳤잖아요. 결국 한 3% 차이로 졌는데 네. 앞으로 이제 정책하고 정치 혁신에서 여당을 압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니셔티브를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야당의 어떤 일부 세력들의 삐끗한 방향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예. 잘못된 포가 있죠. 그다음에 특히 정청래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예. 발언이라든가 담배값 같은 경우도 저는 전병헌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뭐 유승민 의원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정책적인 실수가 아닌가. 기껏 잘 국민들 설득해가지고 담배값 올려놓고 예. 또 일부에서 불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포퓰리즘적인 또 뭐 저가 담배 이런 얘기 들고 나왔는데 이런 거 잘 단속하면 저는 문재인 대표
뭐 당 리더십 잘 확보해가지고 여당하고 아주 그 재미난 그런 싸움을 벌일 것 같아요. 설 연휴 들어서 정치권에서 민심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을 텐데요.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총리론 아까 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호남 총리론 때문에 충청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다가 결국엔 총리로 인준을 시켜줬고요. 그런 걸 보면 호남도 신경 써야 되고 충남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심을 달래야 되는데 예, 문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호남하고 충청 민심은 예. 규범적으로 보면은 무슨 지역 감정, 영호남 지역 감정에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총리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예. 그런 게 사실 좀 불거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단순히 이번에 불거진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 지난번에 사실 작년에 왜 우리 충청권이 인구가 많은데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4석 5석에 정리하면서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예. 지금 선거구제 개편을 해라 인구 편차를 줄이라는 헌법 재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그다음에 KTX가 곧 4월에 개통되는데 예. 이 서대는 안 들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또 민심이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충청 총리, 호남 총리론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호남 민심도 달래야 되고 충청 민심도 달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간에 지금 부닥쳐 있죠. 예.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역 감정 수준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꼭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예. 지난번 총리 인준 과정에서 여권의 그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와서 정론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호남 충청 총리를 호남 야당이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게야말로 정말 그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지역 감정에 의존한 정치다. 그래서 그 점은 따갑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1위고요, 야권에서는 2위입니다.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역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반기문 총장은 그 외교 보좌관 할 때도 제가 언론인 시절에 좀 몇 번 뵀는데 세미나 네. 관계로 정기적으로 몇 번 뵀는데 정말 그 능력이 말이죠. 뭐 출중한 건 떠나서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성실성이라든가 도덕성, 또 능력, 지구촌 사회를 또 그 한번 그 일을 해본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여권 1등, 2등, 야권에서도 1등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문재인 대표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네. 2등으로 나온 것 같고 따라서 이분이 이제 그 사무총장을 한 다음에 과연 대통령직에 뜻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온안인품 그 뒷면으로 보면은 그 정치에 관한 어떤 그 집념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51%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나온다면은 성향은 제가 보기에는 여권 쪽입니다. 약간 보수 중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충청권 출신의 좋은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권에선 1위고 야권에 나왔을 땐 2위다. 지금 보수 색채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 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 유엔 사무총장 될 적에 노무현 대통령께서요, 그 대통령의 그 운영 자금에서 일테면 자기 판공비에서 선거 자금을 대줄 정도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유엔 사무총장 미뤄졌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아니 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저도 예. 가깝게 있으면서 그렇지만은 성향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진보 성향이지만은 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늘 그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방금 정 교수가 얘기한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단지 야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우리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외교부 장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 야권에 와서 좀 일을 했으면 어떻게 좋겠냐라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야권은 워낙 문재인 대표하고 예.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안철수 의원이 있기 때문에 네. 야권으로 와서 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 대표가 보니까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10%로 이게 지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실은 서운하겠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번에 그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이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이 반기문 총장을 여권의 친박 카드로 사실은 만지작거려서 예. 여론조사 해가지고 세미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친박에서 카드로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현재 그 국민적 지지도나 이런 게 보면은 김무성 대표나 김문수 그 정몽준 여권의 후보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총장을 영입하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을 좀 거쳐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은 영입은 거의 뭐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네. 김황식 전 총리도 사실상 그 영입으로 모셔왔는데 경선 다 거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도 당내 경선 또는 뭐 국회 같은 데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 다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예. 거치더라도 뭐 상당한 그 표가 있는 거죠. 여론의 그 압도적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뭐 경선을 거치든지 안 거치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지지율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의 그 지지율 표차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한 2, 3년 앞두고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네. 이 여권 내에서는 항상 대세론이 또 많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회창, 뭐 그 이전에 뭐 이인재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여권에서의 이 대세론의 중심축이 될 건지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인의 그 뜻에 달렸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반기문 총장을 거론을 하더라도 예.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 잘하고 있는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신뢰를 보내고 흔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반기문 총장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보니까 참 그 인품이 훌륭한 예. 정말 저는 3선이 있다면 유엔 사무총장 한 3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설 밥상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대권 잠룡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원래는 이제 뭐 충청대망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결국 이완구 총리, 반기문 사무총장이었는데 이완구 총리 얘기도 좀 해보면 대권 잠룡으로 결국에 이제 급부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권에 도전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생각이 굉장히 있으시겠죠. 근데 네. 지금까지 보면요, 그 총리 출신 중에서 그 대권으로 성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국무총리를 지내시면 이상하게 그게 한 번도 전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건 총리, 뭐 예. 정운찬 총리 네. 다 뜻은 있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한구 총리 같은 경우는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우선 당장은 예. 국정 운영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 운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정말 경제를 살리고 하는 그런 효과를 적어도 6개월, 8개월 이내에 보여주면은 네. 자연스럽게 충청대망론에서 가장 선두그룹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충청에서는 뭐 제가 앞서서 반기문 그리고 이완구 총리를 얘기를 했는데 섭섭해하실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있는데 이분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충청 지역으로 뭐 또 말씀하시니까 네. 또 있어요. 정진석이라는 그런 또 그렇습니다. 전 의원도 있고. 그래서 충청권에서 이제 그 뭐 총리나 대권 후보가 나왔으면 하는 게 많은 또 국민들의 한번 그 화합적 차원에서 어떠냐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완구 총리는 이번에 사실은 그 지명되자마자 강력하게 또 올랐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점심을 잘못 먹다가 김치찌개를 잘못 먹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예. 상처를 입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본인이 이제 그 정책으로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네. 정말 뭔가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또 그 이전 일은 또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면 다시 부상될 것 같고 예.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말 그 야당 지사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가 네. 대인관계라든가 뭐 정말 실수가 없어요. 정말 그 우리 반기문 총장을 뭐 그 기름 바른 뱀장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를 기름 바른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해요. 뭐 실수가 없고 예. 여야를 넘나들어서 아주 화합적인 모습 잘 보이고 좀 유력하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권에 또 많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진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50대의 어떤 그 중진의 기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충청권에서 요즘 그 좋은 자원들이 많이 나와서 저 누가 되든 간에 예. 언젠가는 한번 또 이런 그 대통령 됐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추락했다가 다시 30%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 상승에는 어떤 요인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상승이라보다는 지혈. 이제 지혈 효과가 있는 네, 것 뭐 같아요.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어찌 됐건 간에 국민 기대에 100% 만족하지는 못했지만은 이완구 총리를 내세워서 인사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특보당 구성하고 이런 그 대통령의 그 인사쇄신의 노력이 네. 그나마 이제 대통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층 TK층의 이런 지지자들을 갖다가 다시 마음을 돌리면서 그게 이제 다시 그 소폭 상승으로 예.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아무튼 그 저희가 지금 CG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대 후반에서 36.4%까지로 2주째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또 비교를 해보면 지난 설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설 밥상은 약간 좀 야박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상승 가도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반전 카드 내지는 뭔가 이 덮을 수 있는 이 카드가 필요한데요. 어떤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비서실장 교체 카드 결국 그 카드일까요? 그 카드로 이제 많이 보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권위주의적이고 네. 불통적인 요소가 있는 리더십이 소통의 리더십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이번에 그 비서실장을 누가 그 되느냐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임명을 하려다 대통령 결정 못한 이유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보고 이번 국회 그 인준 과정에서 표결을 대통령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참신한 제3의 인물이 없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공무원 연금 계획이라든가 큰 그 일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 30% 초반대가 고착화돼 가지고 네. 계속 레임덕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보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제가 생각해도 약간은 그 아직까지는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좀 보이지만 네. 이때까지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또 유연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연함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민심에 딱 들어맞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인사를 한다면 네. 뭐 또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3년 차에 40%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그 떡국 드시면서 그런 얘기 할 텐데요. 그 비서실장 자리는 결국에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기존의 인물 거론됐던 인물이 뭐 많죠. 뭐 권영세 전 주중대사도 있고요. 현경대 민주평통위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혁신적인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민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어떤 분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지금 이 기존의 인물 검토와 다른 사람이 올라오겠습니까?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서실장은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새로운 분으로 대통령께서 네. 하셔야만이 설 이후에 민심을 다잡고 국정 3기를 갖다가 추동력을 갈 수 있다. 당정청 협조를 통해서. 그래서 비서실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덧붙여서 딱 한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얘기하면 저는 선거의 여왕답게요. 오히려 그 대통령께서 담배값 인상을 원상복귀 시키면은 저는 정말 그 서민들이 깜짝 놀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값 인상이요 지금 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설 민심에서요 결국에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이런 게 저가 담배 이렇게 그 잔 꼼수 부릴 것이 아니라 네. 서민 지갑 털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다른 데서 고소득 자영업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던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지갑은 다시 돌려드리겠다 하면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어떤 그 특단의 조치를 하면은 저는 민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PD가 지금 시간이 좀 없다고 하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저가 담배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 왜 나온 겁니까? 담배값 올리다 보니까 네. 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치권에. 그 전병헌 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유승민은 얘기해가지고 예. 그 저 담배값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가 담배 뭐 말아서 피는 봉초에다가는 뭐 그게 나왔죠. 예.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꼼수고요. 포퓰리즘이고 저는 그래도 담배값 올렸으면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율 계속 우리가 낮춰야 되고요. 프랑스, 일본이 담배 많이 피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흡연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그 흡연율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렸다면은 그대로 가는 그런 그 초질관한 모습의 정책이 필요하고 저는 뭐 담배값도 그렇지만 그 비서실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한 사람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요. 네. 이인재 의원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인재 의원이요. 예, 사실은 총리 후보감인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비전이라든가 능력도 있고 충청 출신이고 네. 또 대통령하고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황교안, 권영세 뭐 다 좋은 분들이고 또 김학송 도로공사장 60대 다 좋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서 다 찾아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실장 이번 인사가 가장 그 드러날 수 있는 그 마침볼 찍을 수 있는 인사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한 사람 딱 정했으면 어떨까 싶고 네. 담배는 더 이상 저는 뭐 저 저가 담배다 네. 또 우리 민 원장님 말씀처럼 또 내려야 된다 네. 이런 논란은 더 그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 총리가 만약에 담배값 인상 자체를 철회하고 원상복귀 시킨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게 그러니까 왜 나온 겁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국민들 건강 생각해가지고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가 담배를 도입하게 되면 담배를 피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저가 담배는 그 품질이 나쁜 담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 건강 더 해치는 거죠. 안 맞는 정책입니다. 근데 왜 나왔냐고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담배값을 올려놓고 보니까 서민과 어르신층이 너무나 불만이 많고 어려움을 처해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편법인 꼼수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예, 담배는요. 싼 가격에 담배 피우시라 이거죠. 담배는 저가 담배건 뭐 고급 담배건 다 건강에 해롭고요. 시가 같은 건 얼마나 비쌉니까? 건강에 가장 해롭거든요. 그래서 봉초를 말아서 펴서 싸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전병헌 의원이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그 발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담배값 이왕 올렸으면 흡연율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